사막 한가운데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를 찌르는 순간 한국 병사 김태현의 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한 장의 편지가 바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편지지에 맺힌 눈물 자국이 잉크를 번지게 했어요. 저 임신했어요, 태연 씨. 당신 아이예요. 우리 어떻게 하죠? 그 순간 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손에 쥔 편지가 모래바람에 떨렸습니다. 6개월 전 시작된 금지된 사랑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카페에서 여유롭게 여러분과 함께 이 충격적인 실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이야기는 2003년 겨울 부산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됩니다. 김태연, 25세. 부산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지만 취업 문턱은 높기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이미 50장이 넘는 불합격 통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의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또 떨어졌네. 모니터 화면에 뜬 불합격 통보를 보며 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라면 3개와 김치 한 포기가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12만 원. 그때 신문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지원병 모집, 2년 복무 시 3천만 원 지급. 태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천만 원이면 집 대출금도 갚고 가족들 생활비도 보태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TV에서 보던 그 위험한 곳. 태연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부산 하늘 아래로 아버지가 20년째 다니는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제도 야근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신음하면서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날 저녁 태연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이라크 파병 지원하려고 해요. 수화기 너머로 찻잔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태연아,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런 위험한 곳에 왜 가려고 하니? 엄마, 저 이대로는 안 돼요. 집안 형편도 어렵고 2년만 참으면 목돈도 모을 수 있고 경력도 쌓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아들, 아버지가 무능해서 미안해. 하지만 목숨 걸고 돈 벌 필요는 없지 않니? 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집안의 장남이에요. 다 이겨낼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 후 한 달간 태연은 파병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새벽마다 해운대 백사장을 뛰며 체력을 기르고 영어 회화 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다시 익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형, 정말 가는 거야? 이라크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매일 폭탄 터지고 총격전 벌어지는 곳이잖아. 대학 동기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 나이에 백수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부모님도 늙어가시고, 그래도 목숨을 걸고, 때로는 인생에서 큰 도박을 해야 할 때가 있어.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 파병 전 마지막 가족 모임에서 할머니가 태연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연아, 할머니 말 잘 들어라. 돈보다 목숨이 더 소중한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돌아와야 한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꼭 건강히 돌아올게요. 그리고 할머니 용돈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돈은 됐고 너만 무사히 돌아와라. 2004년 3월 15일 인천공항. 태연은 군용 가방을 어깨에 메고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꼭 건강히 돌아올게요. 태연아, 무리하지 말고. 위험하면 그냥 도망쳐도 돼. 엄마는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쿠웨이트 공항. 그리고 다시 헬기를 타고 이라크 바스라에 도착했을 때 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코끝에는 화약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폭발음과 헬기 소리가 이곳이 평화로운 곳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신병들, 여기서는 방심하면 죽는다. 이해했나? 김상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신병들을 압도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아니다. 매일 테러가 일어나고 총격전이 벌어진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야. 한순간 방심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동료들까지 위험해진다. 첫 주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새벽 4시 기상, 혹독한 훈련,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사막의 더위. 낮에는 50도를 넘나드는 기온에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 이게 정말 사람이 살 곳인가? 하지만 가족들만 생각하면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연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미군과의 연락 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김태연 중사, 내일부터 미군 기지와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너의 영어 실력을 믿고 맡기는 거니까 실망시키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조로운 기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첫 번째 미군 기지 방문 날 태연은 물자 보급 목록을 들고 미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미군 기지는 한국군 기지보다 훨씬 컸고 시설도 좋았습니다.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고 각종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군 김태연 중사입니다. 물자 협조 업무 때문에 왔습니다. 태연의 또박또박한 영어 발음에 놀란 표정을 짓는 한 여군이 있었습니다. 금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푸른 눈동자가 인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우와,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저는 제시카 윌슨이고 통신 담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시카 윌슨, 22세, 텍사스 출신의 통신병이었습니다. 그녀도 태연과 비슷한 이유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군에 들어온 것이죠. 태연은 그녀의 환한 미소에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한국 음식이 정말 매운 게 맞나요? 태연은 웃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건 매워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한국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요? 정말 좋겠어요. 그들의 첫 만남은 단순한 업무 협의였지만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업무 때문이었지만 점점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태연 씨, 가족이 그리워요? 어느 날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잔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많이 그리워요. 특히 어머니가. 제시카는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제가 여기 온다는 걸 극구 반대하셨거든요. 하지만 우리 집이 농장인데 가뭄 때문에 어려워져서요. 대학 등록금도 없고. 제시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연은 그 순간 그녀가 자신과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시카, 우리 정말 비슷한 처지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더 친근감이 느껴져요. 이런 힘든 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만나니까. 그날부터 그들은 매일 밤 라디오를 통해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군사 주파수를 이용한 은밀한 대화였죠. 제시카, 괜찮아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태연 씨와 대화할 때만 마음이 편해지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이야기할 때만 이곳이 견딜만해져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셨을까요? 낯선 땅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한 달이 지나면서 태연과 제시카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업무상 만나는 시간도 늘어났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태연 씨, 전쟁이 끝나면 뭘 하고 싶어요? 글쎄요. 한국에 돌아가서 작은 영어학원이라도 차리고 싶어요. 제시카는요? 저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특히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한국을 안내해 드릴게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이에요. 하지만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당시 다국적 간의 개인적인 관계는 절대 금지 사항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본국 송환과 함께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죠. 하지만 사랑은 규칙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5월 어느 날 태연과 제시카는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만났습니다. 바스라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였죠. 여기 오기까지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제시카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당신과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3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만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태연 씨, 이상해요. 당신과 있으면 여기가 전쟁터라는 걸 잊게 돼요. 저도 그래요, 제시카. 당신과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져요. 그 순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태연 씨, 우리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만약 발각되면. 그때는 그때 생각해요. 지금은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더 소중해요. 2004년 6월 28일 바스라에서 대규모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4시 태연은 폭발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테러다. 모든 인원 비상대기. 한국군 기지 근처에서 터진 자폭 폭탄으로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태연도 파편에 맞아 왼쪽 어깨와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으악! 태연은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뜨거운 피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군복이 피로 물들었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김태연 중사, 정신 차려. 의무병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처가 깊었습니다. 파편이 어깨뼈 가까이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한편 제시카는 미군 기지에서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태연 씨가 있는 곳이잖아. 제시카는 즉시 한국군 기지에 무전을 걸었습니다. 여기는 미군 기지 제시카 윌슨입니다. 모두 괜찮나요? 부상자가 있나요? 부상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일부는 중상입니다. 제시카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김태연 중사는 괜찮나요? 부상은 있지만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왜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는지. 제시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락 업무 담당자라서 확인해야 해서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한국군 의무대로 달려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김태연 중사를 봐야 해요. 긴급 연락사항이 있어서요. 의무병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군 관계자가 왜 개별 환자를. 정말 급해요. 부탁드립니다. 제시카는 피투성이가 된 태연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연 씨,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태연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제시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시카, 당신이 여기 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둘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한국군 기지의 몇몇 병사들이 제시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연이 회복되는 동안 제시카는 매일 밤 그를 돌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찬수건으로 태연이 말을 닦아주고 따뜻한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제시카,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발각되면 당신도 큰일 날 텐데.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태연은 제시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시카,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처음에는 호감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났습니다. 태연이 완전히 회복된 후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밤 몰래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지 뒤편 모래 언덕에서 별을 보며 고향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연 씨, 전쟁이 끝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제시카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복잡해요. 당신은 한국 사람이고 저는 미국 사람이고 사랑의 국경이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현실에는 있어요. 8월이 되자 그들의 사랑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대화하고 서로 없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시카, 만약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미 결혼했을 거예요. 태연은 웃었습니다. 결혼, 좋은 말이네요. 혹시 결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매일 생각해요, 당신과.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규정을 어기고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2004년 9월 15일, 중동의 뜨거운 밤. 모래바람이 기지를 휩쓸고 지나간 후에 고요한 시간, 태연과 제시카는 운명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제시카, 정말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태연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만약 내일 죽는다면 적어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사랑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한 달 동안 태연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보초를 서는 동안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됐는데,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하지? 제시카한테도 피해가 갈 텐데. 한편 제시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연보다 더 담담했습니다. 태연 씨,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리고 규칙이라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10월 말 제시카는 태연을 긴급히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불안한 눈빛. 태연 씨, 저 임신한 것 같아요. 태연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귀가 윙윙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속이 메스꺼리고 생리도 2달째 안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태연은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됐는데. 우리 둘 다 끝장이야. 태연 씨,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임신이 사실이라면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런데 이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군 기지의 김 상사가 태연과 제시카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연아, 너 혹시 미군 여자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요즘 행동이 이상하다? 밤에 몰래 나가는 것도 봤고. 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업무상 연락하는 것뿐이에요. 상사님이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라 확실히 봤다. 어젯밤에 기지 뒤편에서 둘이 있는 거 말이다.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상사님,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애들도 다 알고 있어. 너 정신 차려라. 11월 3일, 결국 태연과 제시카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발각됩니다. 누군가가 상부에 보고한 것입니다. 한국군 기지에서는 비상이 걸렸고 미군 기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연은 즉시 지휘관 앞에 서게 됩니다. 김태연 중사, 이게 무슨 일이냐? 지휘관의 주먹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다국적군과의 개인적 관계는 절대 금지 사항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연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시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뭐? 그리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책임? 너는 지금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까지 복잡하게 만들었다. 즉시 본국 송환이다. 한편 제시카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군 지휘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윌슨 일병, 당신의 행동은 군 규율의 심각한 위반입니다. 당신은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전역 처리될 것입니다. 길관님, 저는 그리고 만약 임신했다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제시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임신했다면 그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태연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미군이고 그는 한국군입니다. 이런 관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연의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이라크까지 날아온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14시간을 날아온 태연의 부모님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비행기에서 내내 울었고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연아,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태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가난해서 내가 이런 힘든 길을 택하게 했구나. 돈 때문에 이런 위험한 곳까지 와서. 아버지가 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 저는 제시카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아이를 책임지고 싶어요.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근감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선택한 길을 가거라. 아버지가 도와줄 테니까. 정말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거다. 국적이 뭐가 중요하냐? 그 후 태연의 부모님은 제시카를 만났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제시카는 90도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시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란다. 우리 태연이를 잘 부탁한다. 2005년 1월 태연은 본국 송환 후 군법회의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제시카는 텍사스에서 혼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6개월 후 마침내 태연이 댈러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태연 씨, 제시카가 아기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처음 보는 자신의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시카, 그리고 우리 아들. 기다려줘서 고마워. 2005년 8월 둘은 텍사스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현재 2025년 태연과 제시카는 텍사스에서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 데이빗은 19살이 되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태연은 말합니다. 그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소중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어서고 책임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태연의 부모님처럼 가족의 지지도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